와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리프 읽어주는 남자 픽토리입니다. 자, 오늘 소식은 어제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라이브 같은 녹화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코인베이스 CEO가 한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레딧이라고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일종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글도 올리고 서로 간 얘기 나누는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그 암호화폐, 여기 적혀있는 크립토 커런시를 통합하는, 즉 네트워크 통합이거든요. 보시면요,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그림만으로도 이제 이들이 하려는 거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화면 되게 늦게 뜨네요. 자, 화면 뜨는 사이에 잠깐 가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 브라이언 암스트롱, 즉 코인베이스 CEO는 이게 엄청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리프사의 브리엔 메디건도 좋아요를 눌러줬는데요. 어떤 내용이길래 브리엔 메디건도 좋아요를 눌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짐작은 되실 거라고 믿어요. 이 네트워크들, 서로 분리되어 있는 네트워크들, 이제 리프사가 하고자 하는 게 ILP와 XRP를 갖고 연결시켜서 하나의 통합된 것처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 방침이랑 똑같기 때문에, 방향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브리엔 메디건도 좋아요를 누른 거겠죠. 되게 느리네. 요겁니다. 엄청 느리네요. 이거 이래갖고 다 볼 수 있나? 자, 그림은 안 떴는데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자, 초창기에는 인터넷이 약간 뭐 알파넷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군대나 또는 이제 뭐 대학 연구소 같은 데서 일부 사람들만 쓰던 게, 이제 이게 쓰다 보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곳곳에 본인들만의 인터넷이 만들어진 거죠.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개의 망이 생기고요. 나중에는 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통합이 된 게 인터넷의 역사거든요. 다 연결이 됐죠. 그래서 로컬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로컬 네트워크. 그리고 공유기를 보시면 WAN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로컬 네트워크는 LAN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이 랜들이 연결돼서 집합체로 만들어지고 이런 그림처럼 되면은, 이게 우리가 추상화해서 부르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이런 공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암호화폐 공간도 이런 식으로 다 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으면은 이거 이더리움 쪽이거든요. 이더리움 쪽 얘기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맥락의 얘기들 리프사가 바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리엔 메디건도 좋아요를 눌러준 것 같아요. 이더리움계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놀라울 만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뭐 코스모스라던가 이런 데도 IBC라고 해서 인터 블록체인 해갖고 연결하려고 막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죠. 그런 시도는 리프사는 이제 기존의 레가시 금융기관 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거의 뿐만이 아니라 리프사는 그냥 모든 디지털 시스템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IP라는 이제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었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이더리움계, 그리고 IBC를 사용하는 코스모스라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계를 연결하는 거. 각각 약간 추상화 레벨에서는 지향하는 바가 똑같지만은 약간 디테일에 와서는 좀 달라요. 대상 범위가 다르다거나 방식이 다른데,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전혀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예전부터 좀 있어 왔어요. 방법과 지향하는 바의 디테일에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요. 자, 첫 번째 소식은 이거였고요. 두 번째 소식은 팁봇 소식인데, 이 줌이라는 어플을 만든 이제 윈드가 줌을 만들기 전에 팁봇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말 그대로 팁을 XRP로 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게 안티모니 론더링이랑 KYC, 유럽 쪽이 AML D5라는 게 적용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이런 거를 준수해야지 되거든요. 예, 유럽 전역에서는. 역시나 이 친구는 네덜란드계라 네덜란드도 역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KYC 안티모니 론더링 문제로 결국에는 업홀드랑 통합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피아트를 취급하죠. 법정 화폐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통합하는 김에 그것과 연결해서 업홀드에서 이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들, 뭐 법정화폐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뭐 카드로 지불할 수 있게 이런 것들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며칠 내로 이제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비자가 특허를 냈던 게 이제 최근에 기사로 나왔는데요. 작년 11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사에 따르면 작년 11월에 비자가 특허를 신청했는데요. 이거 디지털 달러 아니에요. 이 친구 너무 선동이고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추론한 거는. 예. 안에 내용을 보면 디지털 커런시예요. 디지털 달러가 아니라. 예. 이것과 관련된 걸 추론했고요. 안에 내용상 뭔가 되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역시나 이제 비자에서 이런 특허를 추론했다는 거는 이 사실 자체가 그럼 비자는 무조건 블록체인을 쓸 거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항상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관련 특허를 신청해갖고 특허를 출원해서 이제 보유하게 되면은 그것과 관련돼서 본인들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제 관련된 기술 개발도 하고 특허도 내는 거겠죠. 근데 이거 한다고 반드시 본인들 돈을 막 쏟아부어가면서 이걸 어떻게든 끝까지 하겠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무리가 있죠. 이런 비즈니스 환경 변화라던가 전략 변화 그리고 외부 요소의 변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특허를 이렇게 출원했다는 거는 이 분야가 먹거리가 있고 우리가 이 분야에서 뭔가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준비는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예전부터 이제 리플사 특허 관련 특허를 냈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식을 전할 때도 방금 설명드린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비자 관련된 특허 갖고 CFTC CFTC죠. CFTC 그러니까 미국의 상품거래위원회 그 위원장이 기사에도 코멘트를 저랑 비슷하게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얘기했는데 민간 부분이 뭐 우주 관련된 프로젝트 있죠. 우주선 타고 뭐 어디 가고 이런 거 관련된 프로젝트도 실제로 민간 분야랑 정부 분야가 같이 협력을 하는데 역시나 이 분야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거에 대한 하나의 증거, 반증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내용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자는 확실히 말로는 뭐 리얼타임 페이먼트 필요 없어 막 이런 소리 하는데 하는 거 보면은 겉으로 말하는 것과 달리 굉장한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엿보이는 점이고요. 자, 네 번째 소식 바로 볼게요. 자, 에미 요시카가 리플사 홈페이지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보시면 요거거든요. 요건데 지금 보시면은 Disruptive Innovation Theory라고 되어 있죠. 파괴적인 혁신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은 자, 보시면은 이 MBA가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이 MBA가죠. 여기에서 교수 크리스텐슨 이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성공하면은 큰 기업들은 왜 이 혁신적인, 그러니까 파괴적인 기술,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술이죠. 시장을 파괴할 정도로 혁신적이라는 얘기죠. 이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는데 종종 실패하곤 하냐? 이런 물음을 던진다. 던진 거에서 이제 서론을 잡아서 물음을 던지면서 서론을 잡았는데 결국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얘기입니다. 요거 보이시죠? 기존의 테크놀로지가 이런 파란 곡선이면은 새로운 파괴적인 여기서 얘기하는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라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S커브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이렇게 와닿게 좀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티어리,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이론에 따르면은 그렇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성공한 기업들,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기존 시장은 하이엔드 마켓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메인스트림, 주류 시장이죠. 이렇게 흘러가고, 로우엔드,
그러니까 좀 낮은 시장, 평범한 시장보다 못한, 주류 시장보다 못한 이 낮은 시장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새로운 기술이 탄생해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뭐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겠고, 옛날 디스플레이 시장 뭐 LCD나 이런 거 있을 때 LED나 이런 것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거 등장하면서 대체를 하죠, 점점. 이런 흐름과 똑같습니다. 이런 트렌드랑 똑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이런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가 등장하면은 주류 시장에선 채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교수가 질문을 던졌던 걸 인용해서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한번 성공해서 대기업 된 애들은 약간 되게 뭐라 해야 되죠? 안전한 걸로 추구한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신생 기술을 채택을 못하고 기존의 주류 시장에 그 기술을 유지해 간다는 거죠. 이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론에 따르면은 조그만 소규모의 이제 회사들, 소규모의 존재들이 이거를 채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다 때려 부셔 나간다. 결국엔 그래서 이게 조그만 소규모의 존재들이 채택을 해서 시장이 확장되면서 결국에 주류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이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이론을 설명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막 이런 이론 설명을 위한 그림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뭐라고 내리냐면은, 리플렛이 뭐라고요? 리플렛 완벽한 게임 체인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아까 설명한 것 때문에. 리플렛이 지금 멤버가 300 이상이 됐잖아요. 저 이론처럼 실제로 리플렛이 그 이론대로 입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규모, 지금 메이저 뱅크들은 없지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어쨌든 소규모잖아요. 이런 소규모에서 리플렛을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이걸 실제적으로 사용하면서 로우 코스트, 저비용과 리얼타임으로 스피드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 이론대로 지금 이런 흐름대로 가서 결국에 메인스트림, 주류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다. 저 그래프대로 가고 있다라고 굉장히 자신있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에미 요시카는 이 이론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이죠. 대단해요. 글쎄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잠깐 덧붙이자면은 약간 너무 좀 주관적이지 않나. 아직 막 이 게임 체인저, 완벽한 게임 체인저가 됐다라고 하는 거, 이미 성공했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답정너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미.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도 아니에요. 미래형도 아니고 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미 게임 체인저래. 과거에 이런 리플렛을 키워오고 막 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해갖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이미 게임 체인저가 됐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답정너인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굉장한 자신감이죠. 좋게 얘기하면 굉장한 자신감이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도대체 뭘 보고 이미 승리를 선언한 것인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시간이 흐른데 그 시간이 모든 걸 얘기해 주겠죠. 이대로 리플렛이 실패하면은 이거는 완전 희대의 뻘소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성공하면은 선구자가 되는 거죠. 야, 너 어떻게 성공할 거 그때부터 알고 있었냐, 이러면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모든 게 말해질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이 사람은 본인은 확신에 차 있어요. 지금 이미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자, 다음 소식 볼게요. 자, 머니그램 소식인데, 머니그램이 그 페더럴뱅크라고 인도에 있는 은행이거든요. 인도 중앙은행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페더럴 들어갔다고 해서. 자, 인도에 있는 은행인데, 여기는 작년에 리플렛 멤버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머니그램이 여기랑 파트너십 맺고, 이 인도에 있는 이 은행 계좌로 다이렉트로 송금이 되도록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둘이 파트너십 맺었다는 얘기죠. 점점 이 머니그램이 파트너십을 맺는 소식들을 보면은 다 상대가 대부분 리플렛 멤버들이에요. 근데 뭐 디테일하게 뭐 이것은 리플렛을 활용한 거다 이런 언급까지는 없는데, 언급은 없지만 가능성은 되게 높아 보이죠. 리플렛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본인들의 도달 범위를 늘려나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머니그램이
계속 DT 전략 활용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이런 걸 통해서 도달 범위를 계속 확장시키면서 보인들 사업을 익스펜딩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6번째인데요. 리플렛 대출 상품 관련해서 그저께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더 블럭이라는 언론 매체를 통해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은 이 대출 상품이 ODL과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적혀있죠. ODL과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한 2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한 가지 추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ODL 쓸 때 또는 XIP를 직접 보유해서 쓸 때 이거를 옵션 해지 할 때 그 용도로서 대출해 준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 해지를 하려면은 내가 만약에 1억 개를 보유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지하려면은 거의 2배 가까이 필요합니다. 대략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말씀드릴게요. 2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1억 개는 보유하고 1억 개는 어떻게 되죠? 지금 가격에 매도를 해야 돼요. 이 매도를 선물시장에서 하든 아니면은 직접 XRP를 갖고 와서 하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오르면은 보유하고 있는 1억 개 때문에 플러스가 되지만은 그 같은 시점에 산 그리고 같은 가격에 판 것 때문에 이만큼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플러 마이너스 돼서 상쇄가 되는 원리거든요. 이런 식의 원리로 해지를 하는 건데 이러면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방식으로 보통 해지가 되는데 이러면 2배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기가 보유할 거에. 그랬을 때 이거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빌려준다는 거죠. 리플사가. 아마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겠죠. 그래서 빌려주면 뭐예요? 네, 1억 개 샀어. 그러면 나머지 리플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빌려 1억 개. 그럼 시장에다 팔겠죠. 팔던지 아니면 선물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해지를 하던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옵션 해지인데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일 가능성도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직접 보유하는 거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해지로 도와주는 형태의 상품이다. 그러면은 그거예요. 2단계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융기관이 직접 XRP를 보유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요. 직접 보유해서 막 쓰는 것들. 이 시기를 리플사가 이제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해지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 시기를 끌어당길 수 있어요. 적용 시점을.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게요. 7번째 소식인데 워렌 폴 앤더슨은 지금 보신 것처럼 스프링의 개발자인데 리이미진 2020 여기에 5월 18일날 참석해서 스페셜 게스트로 참석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키노트 키노트 스피커는 아니네요. 키노트 스피커가 100명이 넘는다는데 전부 다 키노트 스피커야? 이 사람도 해당되나 본데 그럼? 어쨌든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도 이제 컨퍼런스 관련된 소식인데요. 7월 7일 날 켈빈 리라고 얼마 전에 그 리플사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제 본부장이 된 사람이죠. 우리나라 분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동양인데 자, 어쨌든 이분이 피노베이트 아시아 디지털 컨퍼런스 7월 7일 날 참석해서 뭔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소식은 리아 소식인데요. 리아도 DT 전략을 계속 속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니그램처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리아 머니 트랜스퍼라고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입니다. 점점 가속화되고 있죠. 금융권들도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우리들의 삶에 녹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는 되게 접근성도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더 많은 사용료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본인들의 이익이겠죠. 그렇기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머니그램도 그렇고 지금 설명된 리아 역시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함으로써 그 전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 경영 전략 측면에서 지금 행해지는 것들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라이브 같은 녹방으로 찾아뵀었습니다. 자, 오늘 소식들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거나 같이 의견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댓글 소통할 때 같이 확인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 내리는 주말인데요.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우중충한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비 오는 것보다 약간 우중충한 느낌이 나는데 날씨는 이래도 여러분들 부디 즐겁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항상 좋아요, 구독 표현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바 다음에 봬요. 뿅.